이 문제에 관한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남다른 자세로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통상적인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한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박강원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계시던 2017년 2월 국무회의 때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5월 마지막 국무회의 때 발언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4월 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성중 의원님께서 센터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뉴스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아까 1차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형성된 공감대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지금 뭐 말을 되풀이합니다만 진영 싸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발의한 법안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제가 법안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할 권한이 방통위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걸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독일처럼 자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첫 번째. 두 번째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또 지역과 성별 피하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세 번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된 정보. 네 번째 언론사가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이 네 가지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럼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일에서 이제 사회관계망 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에 예,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그렇죠. 예. 거기에 이 거짓 정보 또는 혐오 정보, 증오 범죄 이런 것들을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예. 개인에게 얼마의 과징금이 물린다고 알고 계십니까? 900만 유로였던 걸로. 그 개인에게 60억 원, 예. 회사에는 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이런 공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요. 의원님 말씀 유념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뭔가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협조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타 다른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1차 질의 때도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남다른 자세로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통상적인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한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예.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죠. 잡초를 뽑자 그랬더니 왜 농사를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와 저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왜 세계 각국이 이렇게 중대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가 다 이 사회적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 방침을 정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유튜브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매크로는 제가 발의할 법안에 매크로도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 방법은
국내 사례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